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황금 같은 노년을 책임지는 100세 시대 노년 건강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예전보다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려워지셨나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하면서 힘들어하신 적 있으시죠?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이건 더 이상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질병 말이에요. 근감소증이라는 단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근육이 너무 많이 줄어든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근육이 부족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근감소증이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단순히 힘이 좀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남성분들의 약 21%, 그러니까 5분 중 1분 정도가 근감소증을 겪고 계십니다. 여성분들도 약 14%, 7분 중 1분 꼴이에요.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나요? 이 숫자들을 들으시면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감소증은 정말 조용히 서서히 우리 몸을 찾아옵니다. 마치 도둑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근감소증이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의 변화를 느끼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쉽게 열었던 김치통 뚜껑이 요즘 들어 잘 안 열리시나요? 손자, 손녀를 안아주려다가 예전만큼 오래 안고 있기가 힘드시나요? 밥상을 차리시다가 쌀독에서 쌀 한 대를 떠서 들고 오는 게 예전보다 힘드시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근감소증이 단순히 불편함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선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한번 골절이 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50%에 달한다는 무서운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도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인데 이게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의 위험도 커지고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죠.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들도 혼자서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특히 우리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문턱에 발이 걸려도 금세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비틀거려도 균형을 잡기 어려우시죠? 이게 바로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넘어졌을 때의 결과예요. 젊을 때는 넘어져도 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굴러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그런 반사 동작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면서 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골절을 당하신 후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겠죠? 특히 고관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더욱 위험해요. 두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밥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혈당을 근육이 에너지로 사용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처리할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고요. 심장병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고혈압의 위험도 높아져요. 근육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근감소증과 치매의 관계도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근육 운동을 하면 뇌에도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런 보호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감소증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일상생활의 제약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먼저 걷기가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집 앞 상가까지만 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시죠? 계단 오르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2층, 3층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아예 위층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시게 되기도 해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쓱 일어났는데 이제는 팔걸이를 잡고 으쌰하면서 일어나셔야 하죠.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목욕하기, 옷 입고 벗기, 머리 감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도 점점 힘들어져요. 특히 등 뒤쪽을 씻거나 브래지어, 후크를 채우는 양말을 신는 일 등은 허리와 팔 근육이 약해지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물질들이 면역세포들을 도와주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늦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상처가 아무는 속도도 느려져요. 작은 상처라도 오래가고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회복 기간이 길어집니다. 5번째, 위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불편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죠. 예전에 즐겨 하시던 취미 활동들도 하나씩 포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 늙었구나,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자신감도 잃게 되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집에만 있으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약해집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혈관이 나빠지고 혈관이 나빠지면 근육의 영양분 공급이 어려워져서 근육량이 더 줄어들어요. 우울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생성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하느냐예요. 산책이나 걷기 운동도 물론 좋지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 즉 근육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해야 해요. 특히 허벅지, 엉덩이, 등 근육 같은 큰 근육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 근육들이 우리가 일어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써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자를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시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탄력밴드를 이용한 운동들도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한 번에 20-30분 정도는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운동을 해도 되나?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두부 한 모삼백지에 약 20g, 생선 한 토막백지에 약 20g 정도 들어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물론 기름기 많은 부위는 피하시되 살코기나 닭가슴살, 생선 같은 좋은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고기를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달걀, 두부, 콩, 우유, 요거트 같은 것들도 좋아요. 특히 우유는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육 생성 효과가 더 좋아요. 운동 후에 우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운동과 영양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일상생활 패턴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TV 보시거나 책 읽으실 때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간단한 스트레칭 등 뭐든 좋아요. 집안일도 근육 운동의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걸레질하기, 빨래 널기, 청소하기 같은 일들도 모두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들이에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수면도 중요해요. 근육은 잘 때 만들어지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혹시 근감소증이 의심되시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체성분 분석기로 근육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또한 근감소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만성염증성 질환 등이 있으면 근육량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약물 복용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일부 약물들은 근육량 감소를 촉진할 수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물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근육은 최고의 건강보험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시면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 근감소증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질병이 되며 70세 이상에서 남성 21%, 여성 14%가 겪는 흔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근감소증의 위험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낙상 위험, 만성질환, 일상생활 제약, 면역력 저하, 정신건강 악화 등 우리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예방과 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생활 습관 개선, 정기 검진,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근감소증은 더 이상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져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건강 주제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